여기 자신이 한국인이라 우겨대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바라보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한국인 행세를 하며 유리한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해 출신의 중국인 메이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20대 초반 여성이죠. 제가 다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는 미국 남동부에서 가장 큰 공립대학교 중 하나로 학문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서 유명하며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요. 캠퍼스는 울창한 나무와 넓은 잔디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학생들이 자연 속에서 공부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상해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중학교 시절부터 미국을 자주 왕래했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 있었기에 미국 유학도 결정한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중국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미국에 수출하는 일을 하셨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정말 자주 가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미국을 방문하던 시절 저는 종종 중국인과 한국인 간의 차별을 겪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중국인에 대해 더럽다, 시끄럽다, 비매너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반면에 한국인들은 깔끔하고 조용하며 예의 바르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저는 이것이 차별인지조차 몰랐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면 분명히 차별적 대우를 받았던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들과 식사 자리에서 한국인 바이어가 오면 직원들이 친절히 대하며 음식을 먼저 권하고 한국 제품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국에서 왔다고 하면 대화 중간중간 불쾌한 농담이 오가거나 우리의 요청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곤 했어요. 한 번은 저와 아버지가 호텔 로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옆 테이블에서 한 손님이 우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짜증을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한국인 방문객들에게는 정말 활기차 보인다며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당시에는 이런 차별적인 분위기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라는 의문만 남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러한 경험들이 중국인이기 때문에 겪었던 차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제게 중국과 한국이 세계에서 어떻게 다르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하게 한 계기가 되었죠. 미국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차별은 여전히 존재했어요. 대학에서는 다문화적 환경을 자랑했지만 여전히 중국인과 한국인에 대한 고정관념은 뿌리 깊게 남아 있었죠. 특히 중국인 학생들에게는 종종 너희 나라에서 왜 그렇게 살았어? 라든지 너희 문화는 왜 이렇게 과격한 거야? 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명백히 편견에 기반한 질문이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이를 의도적으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국인 학생들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지 않더군요. 오히려 한국인들은 그들의 문화가 세련되고 교육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빠르게 발전했잖아. 한국은 음악과 영화 산업이 대단해. 같은 칭찬이 오히려 많이 들렸죠. 저는 그 차이를 느끼면서 중국과 한국이 미국 내에서 다르게 취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몇 명의 미국인 친구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들이 한국 영화나 K-POP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를 매우 흥미롭게 여겼고 심지어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 문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때때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드러내기도 했어요. 그런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과 중국의 차이가 단순히 문화나 역사적인 차이를 넘어 외국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인식하는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여전히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몹시나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왜 세계인들은 계속 한국만 칭찬하는지 말이죠. 분명 한국은 중국보다 훨씬 뒤처진 나라인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 가게 되면서 그동안 느꼈던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실제로 눈앞에서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의 질서였어요. 서울의 거리는 항상 깨끗하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며 생활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교통 시스템이나 길거리에서의 행동을 보면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고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청결함이 눈에 띄었고 거리 곳곳에서 청소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중국의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 청소가 그렇게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기도 했고 담배를 피우며 걷는 사람들이 많았고 길거리에서 음식 냄새가 가득한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에서는 종종 길거리에서 대변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관광지나 번화가를 가면 공공장소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때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럽고 불쾌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그런 것들은 미국이나 다른 나라를 자주 다녔기 때문이었지.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된 것인 줄도 전혀 모릅니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화장실이 급하다며 갑자기 길거리 한복판에서 치마를 들어올릴 때에 정말 민망해서 혼났었죠. 그런데도 중국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다니는 모습을 보면 외국 가서는 그러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그와 반대로 공공장소에서의 위생과 예절이 정말 중요시되는 곳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를 보였죠. 또한 한국인들의 외모도 매우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대체로 다른 나라에 비해 외모를 관리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장소에 가든지 매우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는 저에게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한국의 차이를 크게 실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질서와 예의, 청결, 위생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외모와 태도에서도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 반해 중국에서는 그런 점들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를 통해 각 나라의 문화적 차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일상에서 실천하는 예절과 관리 방식의 차이를 몸소 느끼게 되었죠. 저는 한국과 중국이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한국은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기에 그 상황이 심각하다고 믿으려 했죠. 중국은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니 한국도 그런 점에서 비슷할 거라 생각했어요. 제가 가본 많은 나라들처럼 중국이 한국보다 더 발전된 나라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한국을 방문하기 전에 여기서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와보니 그 생각은 완전히 깨졌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된 나라였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이 완전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깨끗하고 질서 정연한 나라였으며 사람들의 예의와 태도도 매우 성숙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거리는 항상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위생과 질서를 지키는데 신경을 썼습니다. 교통 시스템도 정말 효율적이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중국은 대도시를 제외한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복잡하고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았던 반면 한국은 전반적으로 도시와 시골을 막론하고 매우 잘 관리되어 있었어요. 길거리를 걸어보면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발전은 중국 못지않게 뛰어나고 사람들이 교육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들 덕분에 저는 한국이 정말 훨씬 발전된 나라라는 사실을 깊이 실감하게 되었고 중국과는 다른 차원에서 그만의 장점과 강점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는 한국이 중국보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틀렸던 것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 미국보다도 낫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질서, 청결, 예의 등에서 정말 뛰어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람들의 태도나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에서도 미국보다 더 세련되고 질서 있는 사회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미국은 물론 다양한 면에서 발전된 나라지만 한국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보여주는 작은 부분들이 정말 잘 관리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렇다 보니 한국을 경험한 뒤로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각 나라마다 고유의 문화와 방식이 있을 테고 그들만의 매력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도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서 한국을 넘어서 더 넓은 세상을 탐험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스트레일리아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근의 일이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여권을 보여주며 아무 생각 없이 절차를 밟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항 직원들이 제 중국 여권을 보고서는 뭔가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불편함이 느껴졌고 그 순간 조금 당황스러웠죠. 마치 제 여권이 그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것 같았어요. 간단한 질문과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그들의 반응에서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와는 전혀 다른 경험을 했던 게 한국에서였어요. 한국을 여행할 때 공항에서 여권을 제시하자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게 미소를 지으며 응대해 주었죠. 그들은 정말 따뜻하게 대해 주었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권을 보고 웃으며 환영합니다 라는 말을 해주고 모든 절차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이 주는 특별한 인식과 그에 따른 따뜻한 환대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공항 안에서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바로 한국인인 척 연기를 하면 아마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때 생각한 건 한국인처럼 행동하면 이곳의 사람들이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공항에서 받은 불편한 느낌을 생각하며 한국인처럼 행동하고 말투를 살짝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버스를 타고 숙소로 향했습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고 나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듣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다니 정말 멋지네요. 라는 칭찬을 받았고 몇몇은 한국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에서 저는 한국이 정말 긍정적인 이미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죠.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사람들 대부분은 한국의 문화나 음식에 대해 좋게 이야기하며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한국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야 라는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고 다른 나라에서의 대우가 단지 여권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게스트하우스에서 만난 프랑스인 여성은 한국인과 친구가 되는 것이 그녀의 소원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한국 문화를 정말 좋아한다고 했고 한국 드라마와 K-POP를 자주 즐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욱 자연스럽게 한국에서 온 사람으로서 대화를 이어갔죠. 우리는 한국의 음식,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예의 바르고 친절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한국에 대한 열정이 깊었고 그 열정이 너무나 진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많이 이야기하며 빠르게 친해졌습니다. 그 여성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한국인들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 소망을 조금이나마 이루어준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대화는 정말 즐거웠고 한국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이해하며 여행 기간만큼은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더욱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프랑스인 친구와 함께 호주를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는 함께 여행하는 것에 대해 너무 신이 났고 다양한 곳을 돌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시드니로 향했어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처음 본 순간 그 웅장함에 감탄을 금치 못했죠. 프랑스 친구도 너무나 흥분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국에서의 여행 경험과 시드니의 매력을 비교하곤 했어요. 우리는 해변 근처의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서로 한국과 프랑스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코스트를 여행했어요. 그곳의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는 정말 환상적이었죠. 우리는 해변을 따라 산책하며 바다에서 수영도 하고 현지 사람들과 대화하며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경험했습니다. 프랑스 친구는 특히 호주의 자연을 좋아했고 한국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특히 자연과 야생동물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동물보호구역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우리는 코알라와 캥거루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프랑스 친구는 정말 기뻐했어요.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호주야. 라고 하며 마치 한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듯 기뻐했죠. 그런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의 문화와 이야기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우리는 또한 멜버른을 방문해 그곳의 카페 문화와 예술적인 분위기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거리를 걸으면서 현지 사람들이 한국 문화와
음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했고, 프랑스 친구는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한국과 프랑스에 대해 이야기하며 여행의 의미를 되새겼어요. 서로 다른 문화에서 자라온 두 사람이 이렇게 함께 여행하면서 쌓은 추억들은 정말 특별했고, 우리가 서로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멜버른에서 여행을 즐기고 있던 중 우리는 몇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이 보여준 행동은 정말 불쾌했고 저희에게도 큰 불편을 끼쳤어요. 그들은 길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며 다니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모습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한 어린이가 길거리에서 소변을 보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제껏 겪어본 것 중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랑스 친구는 눈살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프랑스에서도 이런 일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 사람들 예절이 점점 부족해지는 것 같아라며 한숨을 쉬었죠. 그녀의 말에 저는 많이 공감했어요. 프랑스에서든 어디서든 공공장소에서의 기본적인 예의와 위생이 점점 소홀해지고 있다는 현실을 그녀도 느끼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호주에서의 친절하고 질서 있는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프랑스 친구는 그 상황이 너무 불편해서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인가 잘못된 거 아닌가? 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일들을 빠르게 지나쳐서 더 즐겁고 평화로운 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겪으면서 만약 제가 중국인이라고 소개했다면 프랑스 친구와 이렇게 친해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상황에서 저는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불쾌한 행동을 한 사람들과 똑같이 인식될 수도 있었을 거란 불안감이 있었죠. 그래서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속였던 것이 후회 없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금 더 따뜻한 환대와 친절을 받을 수 있었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후에 안도감을 느꼈어요. 만약 제가 중국인이라고 말했다면 아마 그 친구와도 이렇게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는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속였다는 게 저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여행을 계속 이어갔고 멜버른에서의 불쾌한 경험도 금세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는 여행 중 면세품을 구매하던 중에 갑자기 중국인들이 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순간적으로 실수로 중국어로 대답을 해버렸죠. 그때 프랑스 친구가 그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왜 갑자기 중국어를 쓰는 거야? 라고 물었죠. 저는 순간 당황하며 얼버무렸지만 그녀는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한 채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때 면세점에서 여권을 보여주면서 중국인들과의 대화가 이어지던 중 제 여권까지 들켜버렸다는 거였어요. 여권을 보여주자 프랑스 친구는 이거 중국 여권인데? 라고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너 한국인 아니었어? 라며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고 결국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프랑스 친구는 저에게 정말 실망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사람을 속이는 것이 가장 나쁜 일이고 특히 나와의 우정에서 그렇게까지 숨길 필요는 없었어라고 말했어요. 그녀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계속해서 이야기했죠. 한국인이라고 속인 것은 정말 큰 잘못이었어. 왜 그런 걸 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당황스럽고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저에게 너무 무겁게 다가왔어요. 결국 그녀는 이제 나는 너와 함께 여행을 계속할 수 없어라며 최악의 여행이었어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그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동안 한국인으로 속인 것이 단순한 이유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신뢰를 배반한 일이었고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음을 깨닫게 되었죠. 그녀는 결국 저와 함께 여행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홀로 다른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저 멍하니 남아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우정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무너진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그녀는 전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의 여행은 정말 최악의 경험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 프랑스 친구의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완전히 사기꾼으로 매도하며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상세히 올린 글을 게시했더라고요. 그 글에는 저에 대한 강한 비판과 실망이 담겨 있었고 저를 속였다는 사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었어요. 그 글이 퍼져나가면서 저의 SNS도 난장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제가 어떻게 중국인임을 숨기고 한국인이라고 속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여행을 망친 이야기를 전하며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썼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며 저를 비난하고 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저를 속이고 친구를 배신한 사람으로만 바라보았고 저의 SNS는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며 온갖 악성 댓글과 비난의 도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동안 쌓아온 친구 관계와 인연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제 SNS에는 이제 그런 비난들만 가득했고 아무리 사과하려고 해도 이미 그녀의 글은 널리 퍼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제 행동을 비판하며 제게 주는 신뢰가 사라졌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는 너무나 후회스러운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내 자신에 대해 너무 큰 실망을 했습니다. 그녀와의 우정, 그리고 그로 인해 겪었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끝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사람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절실히 깨달았고 이후에는 모든 관계에서 솔직함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중국인들에게도 제가 한국인이라고 속이면서 다닌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도 저에게 악플을 달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속였냐는 비난과 자신이 중국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없는 거냐는 공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힘들었어요. 내게 쏟아지는 비난이 얼마나 강하게 느껴졌는지 그 누구에게도 쉽게 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중국인 커뮤니티에서는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저를 배신자로 낙인 찍으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했는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다는 댓글 중에는 중국인인데 왜 한국인이라고 속였냐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나왔고 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떤 댓글은 정말로 저를 인간적으로 완전히 부정하며 다시는 중국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없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정말로 혼자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갈등이 깊어졌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으며 자신감을 잃어갔습니다. 내 스스로를 중국인으로도 한국인으로도 확실히 정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거나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호주에서의 여행을 계속 이어갔지만 그 괴로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과 여행지의 매력적인 곳들조차 저에게는 더 이상 즐겁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상처받고 혼자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사람들과 어울려도 그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특히 한국인이라고 속였던 사실을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점은 제가 정말로 한국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한국인으로 살아보겠다고 애쓰며 속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속이고 숨겼던 사실들은 끝내 나를 괴롭히게 되었고 진심으로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 강해졌어요. 그때 저는 한국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에 너무 슬프고 그 무엇도 나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 돌아가서도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나자 그들은 저를 배신자로 여겼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라고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친구들은 더 이상 나를 믿을 수 없다며 관계를 끊었고 제 주변 사람들 모두 나를 멀리했어요.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일상생활조차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집안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조차 나에게 실망한 듯한 눈빛을 보내셨고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날카롭고 냉담해지면서 마음이 점점 더 무너져 갔어요.
내가 속였던 사실이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내 삶에까지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친구들조차도 대놓고 너는 이제 우리와 함께할 자격이 없다며 비난했죠. 그들은 내가 한국인으로 속였다는 이유로 저를 완전히 배제하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신뢰를 주지 않게 되었고 저는 혼자라는 느낌을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그때 나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속인 것에 대해 얼마나 후회하는지 매일같이 되새기면서 살아갔어요.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모두가 저를 피하는 듯한 기분이었고 그로 인해 제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고립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중국에 돌아가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그로 인해 친구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가족들마저도 저를 실망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점점 더 외로움이 커졌어요. 그동안 숨겨왔던 사실이 드러나자 저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워졌고 저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자로 보고 저를 멀리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고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는 중국 시골로 가서 그곳에서 조용히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그곳에서라도 저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 더 이상 누구와도 얽히지 않고 혼자서 살면 저를 비난할 사람도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로 나가기가 두려워졌고 그동안 저를 상처 입혔던 모든 것들을 떠나고 싶어졌어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 미국 학기가 시작된다는 사실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또 다시 그곳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두렵고 힘든 마음이 듭니다. 그곳에서 또 다시 저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너무 큽니다. 과연 다시 그곳에 가면 제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떤 상황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한국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라고 하던데 정말 부럽습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성취가 많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경제, 기술, 그리고 문화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죠. K-팝, K-드라마, 기술 발전 등 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낸 한국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근면, 성실함과 자긍심, 그리고 그들의 강한 공동체 의식은 정말 인상적이에요. 한국의 발전은 그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는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과 현재의 위상은 정말 대단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